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좀 번잡한데요. 저희가 장소를 못 구해서 조금 작은 데로 했더니 이렇게 번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근데 뭐 장소도 그렇지만 너무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역시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토론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시라서 모셨는데 1등이셔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중간에서 중심 잡아주시느냐고 애써주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세상에서 또 역대급 가장 좀 고약한 야당을 만나서 싸우고 계시는 권성동 원내대표님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김기현 대표님, 이미자 의원님, 또 김상훈 의장님 감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님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 우재준 의원님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면서 제가 오늘 또 유일호 부총리께서 좌장을 맡아주시니까 더 힘이 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왜 이 주제를 끌고 왔느냐, 왜 나경원이 이 주제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2016년에 국회 저출산 고령사회 특위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일찍 스텝 다운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노동개혁을 빼놓고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노동개혁이 더 중요하냐. 2024년 대한민국이 드디어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이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지 않고서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요새 좌충우돌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때로는 좌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뭐 상속세를 내리겠다 또 52시간 예외를 하겠다 하다가 다시 리턴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요새는 드디어 뭐라고 하느냐,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혹세무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는 탄핵의 엄중함 속에 탄핵 대응에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이 혹세무민하는 이재명에 대응하지 않고 소를 키우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토론회 준비했습니다. 제가 엄청 기조연설이라서 많이 써갖고 왔는데 다 줄이고요. 왜냐하면 두 분 대표님들 가시기 전에 저희 사진 한번 더 찍어야 됩니다. 제가 이 윈윈하는 거는요, 이 묻지마 정년 연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똑똑한 고용 연장으로 돼야 됩니다. 똑똑한 고용 연장의 핵심은 저는 노동개혁의 핵심이 될 텐데 바로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연성은 첫 번째 고용 유연성, 두 번째는 임금 체계의 유연성, 그리고 세 번째는 잡 형태의 유연성입니다. 저는 아마 이 세 가지 개혁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 유연성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체계를 전제로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임금 체계 유연성은 우리나라처럼 호봉제가 경직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정년 연장을 묻지마로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기업의 부담과 청년 고용의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직무 성과급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잡 형태의 유연성은요, 미니잡, 미디잡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잡 형태의 유연성은 저는 4대 보험과 또 같이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핵심은 뭐냐? 미니잡, 미디잡을 했을 때 우리 다들 건강보험에는 그냥 남아 있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벌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부분 해결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개혁에 있어서 핵심은 이제 대한민국은 유연성인데 전
테트리스 게임을 늘 생각합니다. 똑같은 블록으로는 완전 고용 채울 수 없습니다. 다양한 블록 형태를 만드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는 2025년 노동개혁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30 작년 모두 윈윈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를 제안하고 주최해 주시는 나경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노동인권과 일자리 문제를 위해 애써오시는 임이자 의원님과 우재준 의원님, 김명동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권영세 대표님, 권성동 원내대표님, 김상훈 정책의장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가 꽉 넘치게 많이 참석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강원대 김희성 교수님과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님, 토론 좌장을 맡아주시는 유일호 우리 전 경제부총리님과 또 건국대 윤동열 교수님, 한국은행 531 팀장님, 서울청년네트워크 권혁재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졸업식이 한창이지만 청년들은 졸업이 두렵다고 합니다. 신규 채용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너무 좁은 문입니다.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1,000만 명의 중장년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할 예정입니다. 연공급 임금 체계와 수시 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가 청년의 눈물을 먼저 닦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4년 작년 6월까지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에 대비해서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을 한다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 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로 가는 사다리가 끊기면 청년들의 미래는 더 어두워집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약 50만 명의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으로 빠지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에 정부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청년 취업 지원 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쉬었음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에서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 8천 명으로 늘리고 반도체, AI 등 첨단 분야 혁신 훈련을 4만 5천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 공장 이전 등 글로벌 채용 시장 변화에 맞게 해외 취업 분야를 다변화하여 청년 6천 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내 늘봄학교 전담 인력 약 3천 명 채용 등 교육, 돌봄, 문화, 예술 분야에서 청년 채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정부는 6개 경제단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채용 확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여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국가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 세대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미래를 찾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우재준 의원님, 그리고 청년재단 디지털 경제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뭐 기후 변화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제는 이 노동 문제까지 영역을 넓히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그 넓히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해주신 우리 김문수 장관님,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그냥 쉬고 있다 이런 청년이 4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작년 36만 6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우리 청년들이 일하기를 싫어하거나 게을러서 지금 구직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쉰다가 30%를 넘어서 그 이후에 첫 번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에 대한 취업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그냥 쉴 수밖에 없어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청년 고용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이른바 취업준비생, 경력이 없는 청년들이 취업할 가능성은 경력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다수가 공개 채용 대신 수시 채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교육 훈련을 거쳐야 하는 신입을 뽑기보다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중 4명은 파견 용역 등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생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또 취업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할 것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끼인 세대라고 불리는 중장년층과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년층의 최대 고민도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에 33번째로 최하위권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대기업 임금이 100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임금은 57.7에 불과합니다. 유럽연합이 이 비율이 65.1이고 일본의 경우 70%가 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만큼 청년 세대는 물론이고 중장년층과 노년 세대까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대한민국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내겠습니다. 예, 인사말 생략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이 제 기억에는 2012년인가 13년인데 그 당시 제가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2012년이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년 60세로 연장을 하는데 임금체제 개편과 동시에 정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 여당이 그 당시 우리가 여당이었는데 방침을 정했는데 우리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간사가 임금체계 개편을 안 하고 정년만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체계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사위 통과를 못 시키겠다 그랬더니 뭐 난리예요. 양대 노총에서. 그래서 결국은 통과시켰는데 임금체계 개편을 나중에 환노에서 만들겠다 해놓고 약속을 부도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뭐 고용 문제든 노동 문제든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면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는 결국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의 선례를 따르면 돼요. 우리도 세계 10위권, 7위권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그걸 못했습니다. 그때 청년 고용 절벽이 왔습니다. 그때 왕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연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2030 세대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이걸 반드시 이 직무급 체계, 연공 소열 임금 체계에서 직무급 체계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도입 안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를 연장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의 임금이 처음 회사 출발하는 사람보다 3배가 높아요. 독일 같은 선진국도 1.7배밖에 안 됩니다. 1.7배. 그러면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로 대기업 위주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임금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고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는. 그리고 임금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거의 옛날에 65%인데 지금 한 50%밖에 안 돼. 절반밖에. 그럼 결국 하청업체, 협력업체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다 혜택 누리고 이거는 사회 통합을 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지켜지면서 정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 고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윈윈해야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화이팅! 나경원 화이팅! 감사합니다.